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인프제라고 하고요. 오늘도 저의 골방에서 진짜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 저의 무력을 자랑하는 시간, 책자랑 영상을 오랜만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찍을까 생각을 하다가 작년 거의 말일걸요? 그 카프카의 실종자가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에서 번역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장만을 했는데, 그거를 장만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최애 작가 중에 한 명인 카프카의 책을 여러분들께 자랑도 하고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선 가장 처음 제가 카프카를 접한 책이 요거예요. 이게 소담출판사에서 나온 거고요.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얇고, 그리고 이렇게 좀 휴대하기 용이하게 예전에 이렇게 나온 책인데요. 이게 제가 가장 처음 접한 카프카의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카프카를 몇 살 때 처음 접하셨습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이런 고전 세계문학 이런 거를 별로 안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카프카 책을 접했었는데요. 그때 도서관에서 빌려본 책이 요거였고요. 읽어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던 그런 책이었어요. 단번에 저의 최애 작가가 되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카프카를 한 번씩 읽어보고 있는데요. 그레고르는 흉측한 벌레가 되어버린 자신을 보았다. 이것이 변신의 첫 문장이잖아요. 정말 저를 충격에 빠뜨렸던 그런 문장이었는데, 얘가 저의 첫 번째 카프카 책이고요. 그리고 그때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서점에서 장만을 했습니다. 꽤 예전에 장만을 해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지저분해졌네요. 좀 누렇게 바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20년 된 책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상태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저의 첫 번째 아주 간단한 그런 카프카의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장만한 책이 요거예요. 카프카의 성. 미쳤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중고로 장만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거를 언제 장만을 했냐면, 제가 우울증 때문에 책을 되게 한참 동안 안 읽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책을 읽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가장 처음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 내가 도스토옙스키랑 좋아하는 작가니까 카프카를 먼저 읽자. 그렇게 해가지고 카프카를 처음 도전을, 이제 그때는 다른 작품을 이제 도전을 해보자 해가지고 처음 선택한 책이 이거였는데요. 미쳤죠. 카프카의 장편 소설 중에서도 난해하기로 유명한 이 성을 제가 아무것도 모른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거를 구입을 합니다. 이건 중고로 구입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거를 구입을 새 책을 하고 싶었는데, 그 인터넷 서점에 이 전집에 들어있는 성이 마침 딱 품절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당시 교보문고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중고로 어렵게 구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카프카님의 이렇게 전신샷이 이 댄디한 전신샷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고 나름 멋지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좋았고요. 그래서 이 책으로 처음 이제 카프카님의 장편을 도전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를 당연히 제가 여러분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장르인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읽으면서 내내 충격과 공포에 빠졌던 그런 책이긴 한데요. 제가 또 나름의 이거를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책을 이대로 책꽂이에 꽂아두고 안 읽을 순 없어 라는 마음으로 이거를 그때 한 번 읽고 또 읽고 3번 정도를 읽었나? 그랬더니 이제 아주 찌가 이해가 가는 그런 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해가 되고 보니 이 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읽어가면서 제가 막 이렇게 줄도 치고 그리고 막 중간중간에 메모도 하고 네, 막 그랬습니다. 또 이거는 또 제가 책이 아깝다고 해가지고 이제 줄 칠 때도 그냥 이렇게 군 게 아니라 자로 이렇게 반듯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자, 네, 이렇게 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게 저의 첫 카프카의 장편 소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읽고 나면 이제 이 성이 카프카의 장편 중에서 이제 고독 3부작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을 읽었으니 다른 고독 3부작을 읽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구입을 한 게 두 권인데요. 요거는 새 책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요것이 이제 실종자. 예전에는 이게 아메리카라는 제목으로 나왔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메리카라는 제목으로 또 찾아보니까 요새는 또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실종자. 그리고 요것은 소송입니다. 소송이라는 이 장편은 카프카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장편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실종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전집에 있는 기왕이면 이렇게 같은 걸로 맞추고자 해가지고 이 전집에 있는 책을 이렇게 장만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없었던 게 이렇게 커버가 이제 새 판으로 바뀌느라고 이제 국판에 이제 싹 품절이 돼서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팔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하필이면 그때 이거를 구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이거는 중고로 구입을 했었고 국판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신판인 거죠. 이렇게 이것이 실종자, 이것이 소송. 가운데 이 성만 이게 좀 중고라 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읽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뒤에 카프카님의 이렇게 두피가 아주 실하십니다. 네, 이런 사진들이 되어 있고요. 뭔가 갈수록 이렇게 좀 그쵸? 얼굴, 그 다음에 여기 배까지, 여기 전신샷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사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겉표지를 보니까요 중간에 소송 이거 심판도 약간 이게 두 개가 약간 이 고독 3부작 이렇게 그림이 좀 연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던데 저는 아직까지는 요 성은 심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거를 읽었고요. 자, 이렇게 실종자, 성, 그다음에 소송. 이 순서로 제가 이렇게 세워놓은 이유는 내가 프란츠 카프카의 고독 3부작을 다시 읽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읽는 순서입니다. 저는 거의 이 고독 3부작을 읽을 때 한 번에 쫙 읽어요. 요 순서대로. 실종자와 성과 소송.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의 어떤 카프카 고독 3부작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랄까 저의 어떤 그런 생각보다도 이 실종자하고 요 성은 미완성 장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완결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이렇게 되게 좀 찜찜하게 그렇게 끝나는데 요 소송이 요게 완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긴 연작 소설을 읽는 느낌으로 그쵸.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어떤 주제나 이런 것들이 약간 부조리한 그런 내용의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저는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읽고 그다음에 이거를 읽었으니 이제 저의 첫 번째 그 카프카였던 요 단편집을 이제 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벌레가 들어있죠. 그레고리 잔즈 이렇게
이거를 이제 구매를 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읽었던 단편집이 여러분 이거였잖아요. 변신. 정말 아담하죠. 그쵸? 소소하고. 그래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단편집만 이렇게 모아놨는데 보이십니까? 여기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표시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읽고 이 뒤부터는 아직 안 읽었어요. 다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요제핀의 여가수 또는 서시조 요거부터 읽을 차례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이렇게 한 번에 다 읽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단편을 하나씩 읽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한 번에 읽지 않고 이렇게 좀 즐겨가면서 그렇게 읽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단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프란츠 카프카님의 단편 중에서도 뭐랄까 이게 좀 여기에 있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발표가 됐고 그리고 마무리가 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발표되지 않은 단편들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좀 미완성인 작품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장만을 하고서 읽어보질 않았어요. 아직 요거를 다 못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먼저 다 읽고 이걸 읽을 참인데 이거 뒤에 여러분 이거 카프카님의 사진 좀 보십시오. 아주 멋스럽지 않습니까? 모델이 따로 없는 이런 포즈로다가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카프카님의 되게 근엄한 그런 사진들만 보다가 또 이런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또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좀 약간 얼굴이 개구져요. 그 누구냐 약간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카프카님을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제 눈에는 이분이 참 미남으로 보입니다. 약간 그 샤이니의 민호 그 청년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안 읽었어요. 이게 제목이 꿈같은 삶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잠언과 미완성 작품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카프카님이 뭐 미완성인 작품집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구문들, 그런 문장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편집을 빨리 읽고 이제 이것도 읽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것도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집에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소출판사에서 나오는 카프카 전집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이제 하나씩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것도 구매를 했어요. 카프카 일기. 이 일기도 궁금해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워낙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이분의 일상은 또 어떤가 궁금하기도 해서 이 일기를 구매를 했거든요. 이 뒤에 이렇게 사진. 이렇게 멋진 모자를 쓰시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그런 사진이 있는데 이거를 구매를 하고 몇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이게 일기는 이게 소설이나 이런 거는 뭔가 이렇게 정돈이 돼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좀 정돈이 돼서 그래도 이야기로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근데 일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각의 흐름대로 그냥 막 쓰는 그런 거기 때문에 몇 페이지를 읽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렵더라고요. 제가 좀 머리가 딸리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몇 페이지를 읽다가 이거는 덮어놓고 아직 이것도 안 읽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카프카 이 솔 출판사에서 출판돼서 나온 카프카 전집 중에서 이렇게 6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한꺼번에 사진 않았고 한 개씩 이렇게 구매를 했었는데 근데 여기에 포함해서 몇 권이 더 전집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게 카프카가 뭐 자기 여자친구나 아니면 자기 동생들이나 뭐 이렇게 가족들한테 쓴 편지 그런 거를 이제 또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카프카님이 워낙 대문호다 보니 이분이 쓴 조그만 글이나 뭐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집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나 봐요. 아무튼 그 편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구입을 안 했어요.
이 일기를 읽고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생각보다 어렵네 싶어가지고 그 편지에 대한 호기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요 일기를 읽을지 모르겠는데 읽어보고 좀 읽을만하다 싶으면은 그때 구입을 하는 걸로. 그것도 꽤나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 일기나 잠언집처럼 이렇게 꽤나 두꺼운 두께로 한 3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격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읽을지 모르는 책을 그렇게 두꺼운 책을 사기가 좀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사지 않고 이렇게 6권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솔출판사에서 나온 전집 제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물론 변신이나 뭐 이런 단편들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제 이거를 여러 번 재독을 하다 보니 제가 이제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이 고독 3부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다른 출판사에서 나오는 이 고독 3부작은 또 어떤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요. 자, 일단 이 무거운 책들은 내려놓고요. 아이고! 일단 제가 찾아본 결과 요 열린 책들에서 나온 책이 이렇게 2권이 있는데요. 이것도 세계문학 전집 열린 책들이 있는 거. 이게 성이고 그리고 이게 소송입니다. 되게 표지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것도 뭔지 모를 성에 이렇게 좀 희한한 그런 표지고 이거는 이제 소송에 걸맞게 이렇게 저는 이 내용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이 표지를 딱 보는데 되게 표지를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카프카 전집에 들어있는 고독 3부작을 읽을 때 이 성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이 번역이 좀 다른 것들도 그렇고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 처음 읽었을 때 좀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열린 책들을 딱 봤는데 번역이 너무 잘 돼 있는 거라.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번역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해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읽고 나서 이걸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딱 첫 문장을 보고서 아니 이거 번역 진짜 잘 돼 있잖아 열린 책들 그러면서 아 이걸로 읽을 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출판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열린 책들에 있는 책을 2권을 구입을 했는데요. 특히 이 성이 되게 번역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번역자가 누군가 이렇게 봤는데 이재환이라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번역한 다른 동문학이 뭐가 있나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있는 겁니다. 다른 출판사에 여기 소송이 보십니까? 이재왕님이 번역을 하신 이재왕님이 번역을 하신 요 소송이 요 울류문화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안 살 수가 없어서 이것도 번역이 잘 되어 있겠지 기대를 하면서 누군가 요제프 K를 중상무력했음이 틀림없다. 기대를 하면서 이거를 장만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문학동네에서 세계문학 전집에 실종자가 번역이 돼서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 구매를 했었는데요. 프란츠 카프카의 실종자. 이렇게. 네. 이거 번역하신 분도 이재왕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재왕님의 번역으로 실종자부터 해가지고 성과 소송을 다 가지게 된 거죠. 이렇게. 이거는 열린 책들에서 나온 소송. 이거는 다른 분이 번역을 하셨어요. 김재영님이 번역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번역 잘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재왕님이 번역을 하신 요 카프카의 고독 3부작을 제가 다 이제 구색을 갖춰서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목표가 이 프란츠 카프카의 책을 제가 좀 읽은 지가 한 2년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번 재독을 더 할 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읽을 때는 이 고독 3부작은 이재왕님의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읽을 거고 이렇게 4권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여러 권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독 3부작을 가지고 있고요. 좋아하니까 아유,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제 카프카 좋아하니까 검색을 잘 해보다가 이제 펭귄 클래식에도 요 성과 소송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타깝게도 실종자는 없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실종자가 번역되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 전집이랑 작년에 나온 그 문학동네 세계전집, 그래서 제가 그 실종자가 문학동네에서 세계문학전집에 번역이 돼서 나왔을 때 되게 반가웠거든요. 근데 요 펭귄 클래식에도 역시나 서민하고 요 소설 2권밖에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번역을 누가 하셨냐, 홍성광님이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은 분이 이거 성도, 소송도 번역을 하셨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되게 열심히 읽었던 이 토마스만의 마을산 기억하시나요? 요거 이 을류문화사에서 요거 번역하신 분이 홍성광님이시거든요. 이분이 동문학에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시고 번역도 열심히 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분이 번역하신 마의 산을 제가 읽다 보니까 이분이 번역한 또 카프카는 어떤가 궁금해가지고 요거 2개를 장만을 해보았는데요. 실종자도 번역이 되어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이라는 좀 아쉬움은 남지만 어쨌든 번역을 하신 이 2권을 장만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열린 책들에 이 카프카의 단편집을 번역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홍성광님이. 이렇게 변신 이라는 제목으로 홍성광님이 이것도 번역을 하셔가지고 실종자는 없어서 좀 아쉽지만 읽을 때 같이 읽으려고 이렇게 장만을 했습니다. 이렇게 홍성광님의 번역으로 된 카프카의 책들, 이렇게 구색이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카프카의 책을 다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뭐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별 게 없습니다. 열린 책들을 3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을류문화사 1권, 그리고 작년에 장만한 이 문학동네의 실종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카프카의 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이 카프카 전집, 그리고 저의 첫 카프카 책,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권과 이게 8권이네요. 8권 이렇게 가지고 있네요. 그럼 14권. 그래서 이게 저는 카프카가 거의 저의 최애 작가이기 때문에, 저 뒤에 보이시나요 혹시? 저 책장에 그 카프카 칸이 아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카프카 책만 이렇게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전집을 딱 세워놓고 이거를 이렇게 딱 넣어놓는 거죠. 보고 있으면 아주 기분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카프카를 한번 고독 3부작을 재독을 하고, 그리고 요 아까 전집에 있었던 그 단편집 그거랑 그 묘한성 작품집 그거까지 올해가 가기 전에, 2024년이 가기 전에 한번 다 읽어보는 게 목표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좀 새로 책을 많이 사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책을 읽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을 좀 재독을 하자,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프카도 재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카프카 책 자랑을 해보았습니다. 뭔가 열심히 떠들었는데, 그쵸. 혹시나 제가
이 카프카 전집에 있는 그 편지들도 구매를 하게 되면 이게 무력이라는 것이. 네. 또 여러분들한테 한번 자랑을 하도록 하고, 아직은 계획은 없어요. 이 성도 아직은 그 심판으로 구매할 계획이 없는데, 얘만 또 중고로 이렇게 구판으로 딱 들어있다 보니 이게 또 거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책 자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책을 읽거나 뭐 책을 장만하거나 그러면은 또 이렇게 수다를 떨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이 뭐 좀 뭐 그렇게 뭐 유익하진 않았더라도 그래도 좀 봐줄만 했다 그러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아 창피해 나 이런 거. 네.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